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4일 금요일 밤 8시 45분입니다. 오늘 코스피 선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1.8%, 6.8포인트 올랐는데요. 이거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물론 이만큼만 보면, 최근 한 달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봉이 길어 보이지도 않고 그래 보이지만은, 이게 코스피 전반적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하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엔 워낙 시장이 독특했기 때문에 이런 양봉들을 눈만 뜨면 볼 수 있어서 이게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의 이 양봉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선 리플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린 영상인데 리플 개수가 81개예요. 물론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은 제가 리플들을, 답변들을 웬만하면 다 달아드리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뭐 절반 정도는 제가 달았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오늘 이제 제 리플들을 보면서 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사람들의 감정 상태가 오늘 이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뭔가 터져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제 구독자분들은 되게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리플들 쓰시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 리플들 쓰시는 논조라든가 뭐 쓰시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평상시에 보통 이제 하방들을 많이 잡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하도 금융위기 노래라니까 하방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분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차분했는데 이제 참다가 이제 못 참으시는 분들이 이제 오늘쯤 돼서, 안 그래도 이 박스권 구간에서도 슬슬슬 한두 분씩 그 불만을 표출하시더니 오늘은 좀 불만들을 좀 강하게 표시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리플들은 막 그렇게 많이 지우지 않았습니다. 뭐 지나치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별로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막 강하게 주장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판단해서 지우긴 지우는데,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악플이라고 해서 뭐 지우고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쨌든 사회생활의 일종이라 생각해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땡깡 부리면 당연히 전 주인으로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게 아무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조금 좀 불만들이 좀 터져 나오는 것 같더라.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락을 이야기하면서 6월달이나 9월달에 어떤 그런 변곡 자리에서도 제가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지금까지 참았던 사람들이 이제 터트리는 정도면 진짜 어떤 심리적으로 오늘 양봉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심리적으로 영향이 컸던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건 사실 옵션 가격으로도 사실 좀 이야기가 됩니다. 옵션 가격으로도요. 예를 들면 여기 이런 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옵션 시장의 특징은요, 콜 대박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콜 대박이 아니고요, 오늘은 외가 옵션들까지도 콜 대박이 난 겁니다. 외가의 폭등이, 그러니까 외가 콜 옵션의 폭등이 오늘 코스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외가 콜 옵션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특히 저렴한 친구들, 그러니까 뭐 320이니 뭐 저기 380이니 뭐 하여튼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친구들, 행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깡통 같은 이런 콜 옵션들이 오늘 일제히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282 콜옵션 같은 경우는 장중에 600%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뭐 밑으로 갈수록 아마 더 심할걸요? 밑으로 갈수록 더 심할 거예요. 예를 들면 285 콜옵션 같은 경우는 583%.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380 콜옵션은 623%. 이렇게 시세가 났습니다. 하루에 600%막 이렇게 나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어떤 진짜 배기 끝자락의 특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3월 달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3월 달에도 3월 달에 지수가 진짜 최바닥권에 이런 자리 와 있을 때도 이런 특징들이 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외가 옵션들이 폭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어젯밤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즘에 신흥국이라든가 뭐 중부 유럽이라든가 어떤 좀 잘 안 나가는 나라들의 주식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젯밤에 이런 차트 그려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오르는 동안에 한국 같은 신흥국은 이렇게 오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 상승 키 맞추기를 하면서 시장이 자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옵션 쪽에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콜옵션 같은 경우 건강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사 가능성이 높은 내과에 있는 친구들은 평상시에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잘 상승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것도 옵션도 똑같아요. 외과에 있어 갖고 행사 가능성이 없는 저 밑에 있는 바닥권에 있는 친구들은 안 올라요. 안 오르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팍 올라요. 오늘 이런 특징들이 일제히 나타났다라는 게 조금 특징적인 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걸 보고 인버스를 잡아라 이건 아니에요. 어쨌든 확인하고 잡으세요. 확인하고 잡는 게 제일 중요하긴 중요한데 어떤 이런 게 거의 시세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다 라는 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시세는 6월달이나 이런 시세는 일단 최소 9월달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9월달에도 없었고 6월달에도 이런 현상은 좀 잘 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이렇게 뭐 외과 콜옵션들이 뭐 600%씩 올랐다가 빠졌다라는 게 여기서 끝이 났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조금 더 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주의는 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실한 자산들의 폭등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근데 이 제 추측인데요. 콜옵션 쪽은 이제 아마 슬슬 매도를 좀 비싼 놈들을 매도를 하려고 매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만약에 내일 아침에 지수가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콜옵션이 또 갭상승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콜옵션은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모든 콜옵션들은 아마 다시 하락할 것 같아요. 뭐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를 한번 그죠? 콜옵션 매도로 이제 슬슬 한번 매집을 해봐도 괜찮지 않은 자리가 내일부터지 않나라는 뭐 추측 정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에 대한 이런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고 특히 매매는 직접 하시는 겁니다. 특히 옵션은 단기적인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매매하라고 제가 지금 부추기는 게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 옵션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들 잘 하시니까 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초고수니까 알아서들 잘 하실 거예요. 아무튼 풋옵션은 오늘 겁나게 죽어갔죠, 그죠? 근데 오늘 풋옵션도 좀 과하게 죽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옵션 전광판 한번 봅시다. 옵션 전광판 보시면은 오늘 풋옵션들이 어때요? 대부분 뭐 마이너스 50%가 대부분입니다. 내과 풋옵션도 57%예요. 마이너스 57%. 보통 마이너스 48% 이 정도 하락하면 끝납니다. 그날 시세는. 근데 이 보시면은 뭐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60%가 눈에 띄고 있죠. 자, 이 얘기는 오늘 상승은 어쨌든 굉장히 과열이다 라는 거, 뭐 여기 옵션 숫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 지수 많이 상승했죠. 보시다시피 변동성 지수가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 외과 옵션들이 보시면 뭐 종가상으로도 뭐 100몇십 %, 200%, 300% 이렇게 400%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쪽에서 어때요? 풋옵션들은 어때요? 풋옵션들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한 게 더 많잖아요. 그죠? 옵션의 전반적인 프리미엄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는 겁나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결코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그죠? 이게 지수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무조건 단기적으로도 거의 다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만 확인하고 잡아야 된다. 확인하고 부산 IC는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죠? 부산 IC는 통과하고 어쩌면 해운대 앞바다에 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바다에 처박혔을 수도 있고 일단 부산은 도착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상승엔자 목표치 이런 것도 제가 분석을 한번 하긴 했었죠. 여러분들 분석을 한번 하긴 했어요. 여기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써놓긴 써놨는데, 아무튼 이런 목표치도 거의 다 충족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못 오른다가 아니에요. 오버슈팅으로 더 쏠 수도 있지만은 상승엔자 목표치는 일단은 뭐 채우긴 채웠다라는 거. 어떤 식으로 봤냐면, 뭐 다들 아시겠죠? 어떤 논리인지. 제가 예전에 그 뭐 파동이니 어쩌니 백두산 파동론이니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가 194잖아요. 선물 194에서부터 해서 여기가 296입니다. 29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2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요까지 조정받고 265에서 조정받고 여기서 102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표치 367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뭐 369까지 갔다 왔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이상승 N자도 볼 수 있겠죠. 이상승 N자로 봐도 목표치는 한 361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어떤 이러한 목표치들은 일단은 거의 다 충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사실 이제 여기 301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 N자가 진행될 수 있겠냐라는 여부인데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콜옵션을 올해 이렇게 3번씩이나 슈팅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 콜옵션 오늘 외과 친구들까지 폭등을 시키는 걸, 외과 친구들까지 그렇게 막 500%, 600%게 폭등을 시키는 걸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오늘의 시세는 거의 뭐 이제 에너지가 거의 다 소진되어 가는 게 아니냐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튼 오늘 이야기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콜옵션 외가까지 이렇게 하루에 몇백 퍼센트 정도 상승하는 날이 역사적으로 드물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언제 또 다시 한번 먼 미래에 만약에 또 인버스를 베팅하고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지표들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셨다가 다음번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튼 근데 기다려야 된다. 이거 보고 막 기뻐서 막 먼저 들어가고 인버스를 베팅하고 막 선물 매도를 들어가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좀 아니지만은, 아무튼 콜옵션 뭐 매도 치실 분들은 어쨌든 콜옵션 매도 같은 거를 충분히 한 번씩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갭상승 출발까지 해준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콜옵션 갭상승하면서 내일 아침에 콜옵션 매도 잡고 이러면은 야, 기가 막히겠죠. 저는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코스닥 시장도 겁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원래 상승의 마지막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상승률을 쫙쫙쫙쫙 뽑아내면서 전고점 넘어갔죠. 전고점 넘어갔네요. 아무튼 뭐 기본적인 지표들이라도 잘 보세요. 뭐 제가 굳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은 RSI 지표가 뭐 74가 넘어갔다. RSI라든가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이런 지표들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런 지표들이 어떤 중첩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을 때는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굳이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오버슈팅 중이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가 꺾이면 코스닥도 같이 꺾여서 내려오겠죠.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지금 뭘 할 때는 아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다음 주에도 인버스는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말씀은 지나친 기대감을 만들어 드리는 것 같을 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말씀은 뭐 강하게 안 드리고 그냥 살짝만 흘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인버스 해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어쨌든 확인하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원달러 환율도 뭐 오늘 폭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1080원입니다 여러분들. 1080원들. 진짜 슈팅은 진짜 끝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가 뭐 환율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뭐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뭐 다이버전스 또 뭐 해소가 되어 가네요. 참 재밌죠. 근데 과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우리 모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주식 시장의 오버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아무튼 뭐 이런 부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 하여튼 코스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콜옵션 외과의 지나친 슈팅이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겁나게 많이 올라왔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미국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아마 미국도 오늘 뭐 상승하겠죠. 신흥국들이 이렇게 강하게, 특히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으면은 아마 미국도 오늘 밤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참고로 그 미국의 상승이 지금 미국 주식이 아무튼 겁나 비쌉니다. 미국이 기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훨씬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뭐 그냥 이런 지표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지표 정도. 그거 어떻게 보지? 버핏 인디케이터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GDP하고 주식시장 뭐 시가총액 이런 걸 비교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그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비싼지 싼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 세계 나라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 초록색 막대기가 긴 거일수록 싼 나라예요. 그러니까 초록색 긴 막대기가 길수록 지금 현재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빨간불 들어와 있으면 겁나게 고평가인 겁니다. 참고로 미국은 마이너스죠. 이 값이 마이너스 2.2%. 미국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 값이 뭐 180인가 뭐 그래요. 얼마지? 그죠? 181%래요. 181%라고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보시면 86%. 그러니까 미국은 180 몇 프로나 되는데, 미국은 180 몇 프로나 되는데 한국은 80 몇 프로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어떤 이런 기본적인 측면, GDP하고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측면의 비교인데, 기본적 분석인데, 기본적 측면에서는 저도 별로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이 너무 비싸가지고, 미국이 이래저래 너무 비싸서 이거는 조금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되면 한국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미국이 더럽게 비싸다고요. 미국이 월봉상으로 뭐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의 과열 이런 거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더 고점이 높아지더라도 파국으로 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가 아니구나. 12월 셋째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12월 셋째 주 정도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 정도는 좀 열어놓으시고요. 아무튼 아직까지 뭘 베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내일 한국이 뭔가 안 좋고 이러려면요, 이제는 콜옵션 외가에서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 마감해줘 뭐 이런 식으로 상승 마감해줘 버리고, 그로 인해 다음날 한국이 갭상승한다라면은 한국은 장중에 굉장히 뭐 많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하락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아무튼 아직까지 뭘 베팅할 때는 아니에요. 다만 이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좀 깜빡하고 저도 안 봤었는데요. 미국 시장 변동성 지수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뭐 변동성 지수 정도는 들이대 볼 만한 타이밍이 되지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UVXY인데요.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만 하세요. 아시고 자신 있는 분들만 하세요. 초위험 상품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S&P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슬슬 이제 매집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예를 들면은 뭐 어디를 붕괴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11달러. 11달러가 붕괴되면 손절한다는 생각 가지고 살살 매집해봐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매집 가능할 것 같다. 11달러라는 짧은 손절 잡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는 미국도 아마 제 생각엔 그럴 거예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 오늘 밤도 미국 오를 것 같은데, 분위기상 미국 상승 마감 한다면은 이거 상승 마감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계속 저점 지키면서 양봉 하고 있으면 미국도 이거 조만간 무슨 신호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S&P나 나스닥 지수를 바로 숏치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기준 말씀드렸죠. 최소한 여기를 S&P인데 최소한 여기를 붕괴시켜야 인버스 들어가는 거다라고 어젯밤 말씀드렸고, 요날의 시가, 그죠? 12월 1일 날에 시가를 붕괴시켜야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은 뭐 12월 1일 날에 저가를 붕괴시키면 들어가는 쪽으로 어제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변동성 지수는 하여튼 어젯밤에 보니까 한 3거래일째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11달러를 깨지만 않으면은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고요. 달러 인덱스 정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답이 없네요. 그냥 계속 빠지고 있네요. 계속 빠지고 있고, 유로화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무튼 확실히 슈팅이 세게 나오긴 나오네요. 얘네도 슈팅입니다, 여러분들. 얘네도 슈팅이에요. 얘네도 뭐 명백한 슈팅입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 볼린저 밴드를 3거래일 연속 타고 올라가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도. 이 뭐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복잡한 말씀드릴 거 없이 뭐 RSI라든가 볼린저 밴드 정도만 중첩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뭐 이거 딱 봐도 과열인 거 아실 수 있죠. 단지 이제 타이밍이 좀 애매합니다. 그죠? 지금 당장 뭘 할 때는 아니다. 지금 당장 달러도 지금 당장 반등할 때는 아니다. 그죠? 다만 슈팅이 쏟아지고 있으니 뭐 그냥 구경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반등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뭘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거의 부산 IC 통과한 것 같아요. 계속 드리는 표현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있는데 목적지 부산이다. 저번에는 뭐 밀양, 뭐 양산 이런 표현 드렸는데 밀양 양산 정도가 아니고 부산 시내에 드디어 진입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닷가로 뭐 쳐 박았느냐 안 박았느냐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이제 부산 도착은 하긴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안에 들어와 있네요. 심리적으로 아무튼 굉장히 좀 심란하실 수도 있고 좀 혼란스러운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마인드 컨트롤들 관리를 잘 하시고요. 남의 말도 믿지 마시고 숫자만 보세요. 숫자만 보시면서 뭐 남의 얘기, 남이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도 듣지 마시고요. 아무튼 주식은 싱글 플레이입니다. 그죠? 네, 시장과 나의 싸움이에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